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 협력의 동반자로서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한몽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이번 몽골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манай хоёр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олон амжилтыг бас түнхийг хэрэгцээ эх хэмжээлүүдэд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улам бүр өргөжүүлэн хөгжүүлж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алтан үеийг илжих болно би төдөл байн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닷새 간의 정상외교 성과와 후속 대책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몽골 국빈 방문까지 3박 5일의 짧은 기간이었는데 상당한 뉴스들이 쏟아진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먼저 세 분께 총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 예, 대통령의 순방이 항상 이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주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나토 정상회의는 사실은 작년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번 가실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못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처음으로 가게 됐고요. 나토가 얼마나 중요한 안보 기구인지는 뭐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건데 특히 이번에 이제 캐나다의 잠수함 우리 이제 결정에서 우리가 좀 탈락했잖아요. 예. 사실 이게 이제 나토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나토가 이 자기들의 무기 체계 또 동맹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해야 됐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토를 좀 먼저 갔다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약간 아쉬움도 시간상으로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나토 방문을 통해서 이 유럽의 안보와 또 이 동아시아 안보, 세계 안보에 대한 어떤 접점을 좀 찾았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몽골은 사실 이 동아시아에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라이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이 공급망이라든지 히토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전 세계의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공급망 루트, 이제 대안적인 루트를 찾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몽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나토나 몽골 다 다니시면서 어떤 감성 외교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첨언할 거는 별로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국익 기반, 이제 실리 외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나토 같은 데 가지고는 아무래도 외교안보적 차원에서의 흐름을 방산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 한국과 나토 간의 이 방위 산업에 관한 사실 파트너십 2.0 이런 거를 새로 해서 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파트너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겠다. 이런 이제 외교안보적 관점. 그다음에 몽골과는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히토류라든가 자원,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외교안보적 관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이 북한과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소위 한반도의 소위 남북 대화라든가 평화 분위기 조성에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꺼냈고요. IP4라 그래서 이 나토에 참석하는 이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있잖아요. 여기와도 연계를 하면서
소위 그 나토와 아시아 지역의 안보가 연결돼 있다라는 메시지도 충분히 발출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교 안보와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흐름에서 이번 그 순방을 평가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 안에 항상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네. 좋은 게 있으면 또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것도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이제 정말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나토 접근과 한국의 몽골 접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아시다시피 선언이나 MOU나 이런 거가로 이제 구체화됐는데 예.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후속 작업들 이런 것들은 좀 숙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두 분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 거기에 좀 더 살을 좀 덧붙여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G7 정상회의에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작년에 취임한 지 10일 만에 코리아 is back해서 한국에 돌아왔다는 걸 천명을 했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1년의 외교안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그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 위상을 이제 그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2년 차가 됐거든요. 예. 그것의 첫 걸음이 G7 정상회의였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나토 정상회의는 국내 상황이 너무 혼란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위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요한 파트너가 이제 나토 국가들이거든요.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 캐나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외교 행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그 주요 의제는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이 그 굉장히 어떤 긴박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토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IP4라고 말씀해 주신 인도태평양 4개 국가,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가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얘기를 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네. 나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력국으로서 이제 그 협력 확대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실용 외교의 원칙을 지켰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유럽이 러시아의 서진에 어떤 그 굉장히 안보 위협을 느끼면서 방산, 그러니까 국방력 그 강화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나토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을 그 증대해 나갈 것인가 토대를 놓은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몽골을 가실 거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망 안보라든지 광물 안보에 있어서 그 현재 그 전 세계의 국제 질서가 지역화 블록화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는데 그 국가들이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몽골이라는 어떤 공급망이나 광물에 있어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의 협력을 증대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고요. 이와 네. 더불어서 이제 그 안타깝게도 남북 관계라든지 한반도 정세가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몽골이라는 국가가 소련에 이어서 북한과 수교를 맺은 두 번째로 수교를 맺은 국가이기도 하고 네. 전통적 우방국이거든요. 그래서 몽골과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도 얻고요. 그리고 그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물꼬리를 틀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을 마련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나토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초청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대내 여건상 참석을 하지 못했었고 올해에 처음 참석을 한 건데 러시아 전쟁 그리고 또 중동 상황 와중이라서 뭔가 중동 상황도 마무리되는 듯하다가 다시 이렇게 점화가 된 그런 와중이라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올라올지 더 관심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긴 합니다만 예. 나토 국가들이 이제 그 구성을 보면 미국, 캐나다 그리고 30개 육박하는 유럽 국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 선진국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로 다루긴 합니다만 예. 말씀해 주신 이란 전쟁에 있어서 나토 국가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동아시아,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원유 수입국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도 많은 그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국제연합의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안전 자유항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유럽 국가들의 대응 그리고 이란 전쟁이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제 개방에 대한 나토 국가들의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같은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그 참여가 필요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공급망이나 광불, 기술 이런 부분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재 정상회담, 그다음에 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한국이나 그 한국과 이제 그 여러 다른 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그 맞춤형의 어떤 그런 협력을 하기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다자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란 전쟁에 있어서 한국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논의를 했고요. 이와 예. 더불어서 이제 방산이라든지 기술,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맞춤형으로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는 유럽 국가들과 양자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의제를 다룬 회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6 나토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이 나토의 견고한 이 안보 동맹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겠다. 자, 이 키워드 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왜냐하면 나토라는 이 소위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원래 집단인데요. 그 이제 구소련,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또 더 그런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시장 인권 이런 걸 하는 자유민주 국가예요. 예. 마침 나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개방 인권 이런 걸 강조하는 같은 수준에 있는 국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많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이게 너무 가서 K방산을 강조하면서 그런 거를 너무 세일즈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다. 규범 질서의
물론이고 원래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 시장 인권 이것도 개방 이런 게 같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도 이러한 나토가 지향하고 있는 질서의 충분한 기능자로서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를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 위상을 또 각인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뭐 무기, 공동 개발, 공동 사용 이런 협력까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라는 거를 한국 대통령 지도자 입장에서 분명하게 나토에 각인시킴으로써 이게 단순하게 뭐 무기 판매라든가 이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신뢰의 파트너라는 말이 굉장히 워딩도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앞으로 쭉 가자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쭉 함께 가자.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한 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입니다. 정 교수님, 우선 이 개념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이번에 나토를 방문하시면서 이제 특히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방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산업의 일부가 됐고요. 네. 또 현대의 이 그러니까 이 국방 환경에서 보면 사실 군사력으로서의 국방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국방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천으로서의 방위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기를 공급할 수 있고 네.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다 무기를 다 공급해주진 않거든요. 우리도 지금 독일제 타우러스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공급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자체 개발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대 전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안보 환경이 매우 단순하게 이렇게 굴러가진 않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사람들이 소총을 들고 적군을 사살하는 것으로서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전장 환경이 벌어지고 있고 예. 또 뭐 물론 이제 군인들도 중요하겠지만 첨단 무기들 또 첨단 방어 체제 이번에 이란전에서도 봤듯이 이란이 공격했을 때 이것을 막아내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방공 능력 이런 것들이 이란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드론 하나 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상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첨단 기술과 첨단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네. 근데 러시아를 이제 주적으로 대하고 있지만 나토는 우리하고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만요. 예. 그렇지만 나토도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이 국제 질서, 평화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번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나토나 우리는 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나토가 지향하는 바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대체로 같아요. 그러면 네. 나토가 과연 앞으로 향후에 의지할 수 있는 국가가 어떤 국가들이 있는가를 지금 보는데 나토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네. 최근에 국제사회의 질서를 가장 심하게 흔들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근간인 동맹국들을 흔들면서 특히 이제 나토를 흔들면서 이 국제 질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토가 그러면 미국과 당연히 뭐 공존을 하겠지만 미국이 흔들릴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안이 어디인가라고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미국이 흔들렸을 때 대안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 한국밖에 없다. 예.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뢰라고 하는 거 저는 세 가지 흐름에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인가.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무기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토에다가 그걸 공급해 줄 리가 없잖아요. 네. 두 번째는
원하는 무기를 원할 때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거죠. 아. 지속 가능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주기로 해놓고 근데 우리가 이래서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예. 한국은 언제나 이런 공급 측면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구매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국가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국이란 국가가 다른 강대국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이 모든 강대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약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코어시브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의 이익을 약소국들에게 강요하는 국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무기를 공급해 주더라도 자기들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어.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예.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요.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산이 중요하고 공급이 중요한 것은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그런 그 요구 속에서 어떤 국가가 최적의 이런 공급 국가가 될 수 있느냐. 네. 한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을 보시면 딱 나와 있잖아요. 같이 연구하고 함께 쓰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첨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확장하고, 공동으로 제공하고, 공동으로 공급하고 네. 같이 사용하는 이런 대안의 국가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함께 만들고 함께 쓰자. 그러나 나토의 기존 안보 장벽이 워낙에 견고하기 때문에 비동맹국으로서 이 방산 수출에는 약간 걸림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 교수님, 그런데 이번 제안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키워드는 두 개라고 생각해요. 예. 신뢰와 표준이거든요. 신뢰는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그 평화, 자유,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원칙과 가치를 나토 국가들 함께 공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그 잘할 그 강점을 갖고 있는 납기를 지키고 그 가성비를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한 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가진 국가라는 부분을 강조해 준 거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표준을 얘기하신 거는 아무래도 나토 국가들이 쓰는 무기체계라든지 여타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그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장벽을 뚫고 그 제도화가 약한 상황에서 어떤 나토 그 거의 30개 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방산 협력을 한다든지 여타 협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표준화가 된다면 그렇다면 비동맹국으로 산국이 나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그 나토의 벽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캐나다 잠수함 도입 그러한 프로젝트에서 본 것처럼 예. 한국이 갖고 있는 잠수함 역량 그리고 어떤 그 납기일, 가성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우월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나토 회원국 그리고 북극 항로 이러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공허한 안보 협력에 대한 주장에 어떤 캐나다가 더 무게를 실으면서 예. 그 결론이 났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숙제가 될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여전히 장벽이 높은 유럽 시장을 우리가 방산 그 분야에 있어서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뢰와 표준이 토대가 돼서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유럽 시장을 이제 그 공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는데요. 청와대 브리핑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우선 나토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 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중 기존의 옵서버로 참여해온 탄약 우주 사업에 더하여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첨단 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 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 공동개발 사업에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 방산 환상적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었는데 자,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국방 분야에서 이제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행정에서 평범한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 국방 분야에서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무기 체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뭐 군사력, 군사 동맹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데 예. 미국과 무기 체계가 같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동맹을 원활하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때로는 유럽의 무기들이 미국 무기들보다 훨씬 더 개별적으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무기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이제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좋든 싫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토가 한국 무기를 조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단순히 이 물자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가 그만큼 한국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나토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국의 무기 체계를 받을 수 없겠죠. 예. 뭐 최근에 이 기술력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 이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샤오미나 이런 핸드폰들을 쓰면 거기에 중국이 백도어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하는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중국으로 전송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 네.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샤오미 폰을 건네니까 우리 대통령이 농담으로 여기 뭐 이거 보안 괜찮냐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웃으면서 이 백도어인지 확인해 봐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만큼 이 첨단 기술 시대에는 이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도입하는 국가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급하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번에 이제 조달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나토가 한국을 동맹에 버금가는 국가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는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이기 때문에 대서양을 끼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고 한국은 이 대서양과는 아무 상관없는 태평양 연안 국가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나토 조달 기본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토의 무기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네. 향후에 물론 이제 뭐 객관적인 실력으로 봐도 미국과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무기 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이 사실 한국 말고는 몇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객관적인 이제 실력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나토의 이런 무기 체계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나토와 장비나 물자나 이런 것들의 역량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단순히 이 나토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토의 어떤 무기 체계나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또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호 의존이 점점 깊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다. 아까 우리 민정훈 교수께서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몇 개월간 우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예. 사실 객관적인 기술로는 우리가 앞섰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나토 동맹국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적이 그들이 보고 있는 주 상대가 러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려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제 조달 협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토와 더 많은 신뢰를 쌓고 또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현재 이것이 뭐 연 15조 원 정도의 이제 방산 시장이 이 나토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 예. 앞으로 우리의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또 AI 시대로의 전환
실제 이제 AI 시대에서도 이 산업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또 차원이 다른 이런 이 방산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첫 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나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지난 G7 때는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아서 미군 군함 열척 좀 빨리 제조해달라, 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뭐 서서 이야기를 좀 나눴더라고요.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말한 그 뒤에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급선무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동맹 시스템과 더불어서 막강한 군사력이고요. 그 군사력의 근간이 그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해군력이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모 전단이 한번 뜨면 전 세계를 갖다가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정도의 역량이었는데 그러한 그 해군력이 이제 새로 첨단 군함을 짓는 것 그리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에서 미국 내 역량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예전 같지 않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반면에 중국은 어떤 전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서 이 군함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세계에서 철옹성을 쌓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조선 분야에 있어서 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해군력의 질에 있어서는 미군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 그 양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선업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70% 정도를 중국이 갖고 있고 나머지 30%의 한 17, 18%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을 갖다가 제조하고 군수 지원함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중국한테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방산 이런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보증을 서주면서 국가 산업을 끌고 가는 그러한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G7 정상회의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보완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한국에 해줄 수 있느냐 이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한미 간의 어떤 조선업의 협력을 증대하기로 한 그러한 협정이 이미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미국의 군함을 한국이 건조하는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 물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군함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는 국내법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뛰어넘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 미국 내에서 이미 국방부와 해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에 있어서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화 측면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미국 내에 갖고 있는 필리 조선소 이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건조해서 미국의 군함 전투함까지는 좀 단시간 내에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군수 예. 지원함이라든지 급유함 같은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군사적 민감도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네. 조선 시장에 있어서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영역을 여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어떤 정상 간의 G7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정상들끼리 또 논의를 통해 가지고 진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책이 현실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 군함 건조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지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번에 캐나다 총리와의 약식 만남도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캐나다 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잠수함 발표 이전에도 캐나다 측에서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번엔 독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했다고 하고 이번엔 불발됐지만 앞으로 캐나다와 또 협력을 할 부분들도 많고 방산 협력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방위산업 협력이라는 건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그냥 일반 물건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방산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양측에서 상당 부분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아쉽습니다만은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불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뭐 한국에서도 화가 나서 뭐 철수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 총리실이 그런 발표도 했어요. 이 한국과 캐나다 간의 국방협력 협정 협상이 개시가 됐다. 이거는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다양한 원자재라든가 뭐 사이버 안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네. 얘기를 캐나다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정 교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한국은 이 나토 회원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싶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신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그 커니 총리가 또 우리 대통령하고 또 얘기를 했고 예.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잠수함 사업은 안 됐지만 뭐 앞으로 핵심 광물이라든가 AI 협력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하고 싶다. 지금 우리가 누차 그 두 교수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 수주가 불발이 됐어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방산 능력이 오히려 더 알려지고 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물론 이제 매우 캐나다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아니 우리가 무슨 속된 말로 스페어 타이어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그것도 네.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죠. 고육지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 협력의 축은 계속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거를 심화하기로 했잖아요. 이 네. 양자 관계에서 이 전략 관계라는 게 들어가면 양자 관계 이외에 다자적 요소, 국제 관계까지 다 어우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비록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같이 특히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계하는 안보의 큰 축에서 한국의 기여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또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한국과 협력을 하고 싶어하고 우리도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연계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중추국가로서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예. 이제 일정 기간 또 냉각기가 있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협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네. 뭐 화났다고 뒤로 물러나거나 이런 게 아까 정 교수님께서 조달이라는 방산 조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협력의 여지는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이외에도 나토의 다른 국가들과 연쇄적으로 회담을 했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Very nice to meet you again. Good to see you here in Party. 네, 반갑습니다.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8강도 가시고 더군다나 잠수함 선정도 되시고 축하드립니다. Your football team has made it to the quarterfinals in the World Cup, and you're also 16강전 하고 난 다음에 노르웨이가 만든 홍보 영상을 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after your round of 16 match. I saw a video. And since then, I think we have made some important decisions in the area of defense. We have agreed to work on a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which is very welcome for many reasons.
security, trade, technology, and advancement for our people. So I'm very happy to meet you here to take note of this and to set the ambition for our continued cooperation.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각 국가 단위로 이 위기 극복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양자회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정말 깊이 있게 논의됐습니다. There are already some interesting investment, Korean investment in Romania. You know, Korean companies are working in our nuclear plant. There we have to refurbish 2 of the nuclear plants that have been built 30 and 20 years ago. We are happy to receive you in Romania.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게는 루마니아가 정말로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입니다. 방위산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원전이나 그 외 여러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을 한번 오셔도 좋고 또 제가 한번 방문을 해도 좋습니다.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드라큘라가 있는지 제가 꼭 체험을 하러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일부에서 실행자 정식으로 하시는 거죠? 네, 여러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보고 오셨는데, 자, 먼저 루마니아. 자,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을 지금 시작한 곳이잖아요.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디 가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인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지금 최근 한 10년, 5년 내에 한국의 이 국제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이게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이 첨단 기술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방산.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에는 이 반도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산 문제는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를 대하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반도체나 방산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이제 피력하고 있죠. 루마니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지금 과거 이제 구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던 동구권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나토의 회원국이 됐지만 여전히 이 유럽에서는 아직은 좀 이제 뒤처져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은 EU 국가들, 나토 국가들의 표준에 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빨리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이 지원들이 필요할 건데 물론 이제 재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 기술 이런 거 다 필요할 거고 예. 지금 이제 루마니아가 나토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토 전체에서 보면 루마니아가 동남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건 다 아는 얘기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결국 나토의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반감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루마니아가 지금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도 다 아는 얘기고요. 예. 러시아가 이제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는 흑해 지역,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방어 전략 이런 데 있어서 루마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루마니아가 약 10억 달러 정도의 이제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에 K9 자주포를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3개 포대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을 이제 직수입하기로 했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우리의 현지 공장을 통해서 이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금 네. 이 K9 자주포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폴란드라든지 뭐 노르웨이 뭐 이렇게 과거에 우리의 무기들을 이제 도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폴란드가 우리 이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공을 한 나라거든요. 네. 이제 폴란드의 성공 사례가 주변 국가인 루마니아로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 유럽의 핵심 전선들 그러니까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토의 형성 과정과 지금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사실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면 결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예요. 네.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의 고민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나토이기 때문에 현재 루마니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역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전선, 흑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역할, 그리고 이제 지금 북극 항로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예.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이 북극이 또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거기 북극에서 핵심적인 국가가 이제 노르웨이라고 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루마니아 이렇게 나토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이 나라들이 전부 K9 자주포를 채택했다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이 유럽의 무기 체계, 나토의 무기 체계에 한국이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노르웨이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이제 방산 그리고 원전 전략 산업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노젓기 퍼포먼스도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함께 노를 저어 가자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해주신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또 네덜란드 이런 주요 국가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약식이지만 하고 양권의 예. 협력을 증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이번 유럽 국가들과의 다자 정상회담, 그다음에 양자 정상회담을 보면 주요 분야는 거의 두 개인 것 같아요. 네. 방산과 기술 분야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북유럽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루마니아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21세기에도 재래식 전쟁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도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재래식 전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현재 유럽 국가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 현안이거든요. 거기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국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산 분야 협력을 또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러니까 기술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화두가 방산과 더불어서 화두가 AI 인공지능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물과 전력과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물과 땅이라는 것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력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전을 짓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부분 그리고 기술 부분에서 협력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ASML이라는 굉장히 세계 최고의 예. 반도체 공급업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르웨이라든지 여타 유럽 국가들도 인공지능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의 중요성이 가치가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이게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이긴 합니다만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각의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거나 따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주요한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적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에 동참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규모 그리고 방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렇습니다. 시그널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는 첫 번째 공식 정상회담이죠. 그리고 예. 우리가 1억 달러 정도 지원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핵심입니다. 네. 명확하게 선을 걷죠. 살상무기 미지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특히 민생 부분, 그다음에 전후 재건에 대해서 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큰 틀에서 방향을 마련을 했고 네. 또 하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군사적 지원은 안 하면서 민생 지원과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에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우선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한국이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지만 국외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한테 줘야죠. 왜냐하면 북한은 러시아를 도와서 파병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 사실은 유례 없는 유럽 전쟁에 아시아 국가가 참여한 케이스를 지금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생포가 되거나 이런 북한군 뭐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민군 뭐 예. 송환 문제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절대 국외자가 아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경고하는 의미도 있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이 북한한테도 유리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그 경고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북한은 러시아 군사 기술이 들어오면서 뭐 구축함 2개를 만들었고 핵 잠수함도 지금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그 러시아한테는 실질적 무기 지원은 안 하지만 인도 지원이나 이런 건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겠다라는 사실은 약간의 압박성 메시지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무기 지원은 하지 않지만 그 인도적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지나치게 자신들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로서는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걸 함으로써 굉장히 절제된 관여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지 우리는 아마도 네.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신뢰의 파트너라는 걸 강조한 나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정상외교 일정으로 이어갔습니다. 15년 만에 몽골 국빈 방문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경제, 통상,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Манай хоёр ард түмний найрамдны хөрлөд үеийн үед багтчин бэхжиж Монгол Солон улсын найрсаг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үн мөнх цэцэглэн өгч болтугай. 예, 몽골은 우리나라를 무지개 뜨는 나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자, 나토 정상회의 이후 몽골로 간 이유는 뭐 방산 외교 이후에 공급망 협력 정상 외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몽골은 사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잘 모르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지리적으로는 그다지 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만 지나면 바로 이제 몽골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몽골이 내륙 국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접근이 좀 제한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몽골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고 사실 이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는데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몽골의 매력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적은 인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몽골이 인구만 좀 많았다면 우리랑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이제 좀 아쉽죠.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약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고 있는 측면이 뭐냐면 몽골이 이 적은 인구, 그러니까 작은 경제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핵심 광물 자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중요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바로 반도체와 방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방산과 반도체 모두가 아주 적은 양의 이 핵심 광물들, 소위 우리가 이제 히토류라고 부르는 그런 광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도 이 히토류 조금 아주 극소량의 이 히토류가 없으면 반도체도 불가능하고 방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잘 해왔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그 히토류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한국을 이제 견제하게 된단 말이죠. 네. 한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커나가면 한국의 더 이상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히토류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과거에 우리가 뭐 요소수 사태라든지 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런 것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양쪽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토류와 같은 이런 공급망을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도체, 방산 이 협력을 그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네. 우리 국력을 더 키워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떠오른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이 소위 이제 스탄 국가들과는 9월에 우리 대통령이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몽골은 이번에 방문하면서 그런 이제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의 국가 안보의 경쟁력 그리고 산업의 경쟁력이 핵심이 바로 이 핵심 광물 히토류의 안전적인 공급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몽 황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MOU 체결도 민생과 밀접하게 아주 세세한 분야로 21건이나 체결을 했는데 교역 상대국으로서 이 몽골이라는 국가가 갖는 의미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민 교수님?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몽골 관계 황금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요즘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을 하시면 우리 그 주요 기업들이 CEO들이 동행을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세일즈 외교, 경제 외교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안보 측면에서 몽골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그 신자유주의 하에서 비기업의 가격 경쟁을 찾아가지고 값싼 지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부품을 만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조립해서 물건을 판매해서 이윤을 얻는 이런 모델이 융성했다면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게 전략적이게 부합한다.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서 그러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화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 그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부전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몽골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그 핵심 광물이라든지 자원에 있어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좀 벗어나서 제3의 국가가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술이나 자본을 공급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거든요. 그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대를 놓고 앞으로 발전해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처럼 21건의 MOU가 그러한 향후 양국 관계의 어떤 그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몽골 최대 명절 나담 축제의 주빈으로 참석을 하면서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나담 축제의 주빈으로 참석한 것도 특별한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나담이라는 게 뭐 몽골의 전통 유목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스포츠 축제인데 이게 이제 국가가 뭐 지방에서도 하지만 국가가 하는 행사에 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한 거거든요.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셨지만 몽골과 뭐 여러 가지 협정도 맺고 자원형 외교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문화적으로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몽골이 협력한다 이거를 넘어서서 이런 문화 행사에 직접 나섬으로써 몽골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문화적인 친근감 이런 것까지 강조하면서 좀 장기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이런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통적 축제에 다른 나라의 원수가 참여해서 같이 그거를 보고 즐기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자신들 문화에 대한 일종의 기본적인 긍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문화적으로 관심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몽골하고 얘기하는데 자원외교 핵심 광물 이런 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옛날에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실용성을 훨씬 감안해서 이 실용과 소위 문화가 결합한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문화활동, 정말 공공외교, 실용외교의 구현으로 볼 수도 있지요. 네. 직접 이렇게 활도 쏴보면서 축제를 즐겼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몽골 순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방산 그리고 신북방 외교로 이번 순방이 특징이 될 것 같은데 세 분께 마무리 말씀으로 이번 외교 성과 그리고 활용 방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토와는 방산 외교, 몽골과는 공급망 외교를 통해서 향후 우리가 우리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연합 그리고 지속적인 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감성 외교, 케미 외교가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동안에도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 드럼을 같이 친다든지 시진핑 주석과 어떤 농담을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무한한 칭찬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춤추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노르웨이 가서는 이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이 노젓기 이런 응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루마니아에서는 드라큘라 얘기를 하면서 이 감성을 또 자극하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마 뭐 골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조만간 골프 한번 치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정상회담 하면서 골프를 치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더 크게 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몽골에서는 이 활쏘기를 직접 시연을 해보시고 또 튀르키예에서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받은 겁니다만 권총을 이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나라가 상징하는 것들을 직접 접하면서 감성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 제치는 그런 외교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그 순방은 목표와 수단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조화된 그런 성공적인 순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 교수님. 네, 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뭐 걱정 아닌 걱정이 있습니다. 네. 뭐 방산 수출도 좋고 나토와의 준전략 파트너십도 좋고 몽골과의 뭐 자원 외교 다 훌륭하고 한반도 외교 지평의 확대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거를 이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해서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그 몽골에서 뭘 가지고 오려고 그래도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송로가 없습니다. 예.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또 방산도 계약과 공급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이어져서 갈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새로운 북방 전략을 다시 한번 제도화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 교수님.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차인데요. 작년 1년, 출범 1년 차에 국익중 실효외교에 토대를 놨다면 이제는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핵심 강국의 위상을 공공히 하는 외교 항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네. 필요해요. 그것에 이제 그 출발점이 이번에 나토 몽골 순방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순방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와 협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신뢰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증진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 한국이 잘하는 부분에서 협력을 증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방산이라든지 원전, 공급망, 광물, 기술 부분에서 이제 그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협력을 증대해 나가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고 그 출발점이 나토 몽골 순방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력이 향후에도 보다 가속화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가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상외교 의미와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박 5일 닷새간의 정상외교를 통해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남북관계, 공급망 문제도 함께 해결할 든든한 파트너도 얻었습니다. 이제 외교 성과의 후속 작업과 국정 운영의 속도를 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